제주 에이펙 폐막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65세 필리핀 경제차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2025 에이펙 제주 회의 폐막식장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 21개국 지도자들과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불과 3일 전 이 자리에서 쓰러져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사람의 기적 같은 귀환이었습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등 미래 경제의 핵심 의제를 다룬 이번 에이펙 제주 회의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국 주도로 합의된 제주 AI 윤리 헌장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교적 성과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한 외국 고위 인사의 극적인 생존 스토리였습니다. 평생 한국의 경쟁심과 반감을 품고 살아온 한 남자가 한국 의료진의 손에 생명을 구원받으며 겪은 인생의 대전환. 그는 왜 평생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인간 중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회의장을 떠나며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무슨 의미였고,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경제차관 마누엘 라모스입니다. 올해로 65세, 공직생활 30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자리로 2025 제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묘한 반감과 경쟁심을 품고 도착한 제주에서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등을 다뤘어요. 특히 한국 주도로 합의된 제주 AI 윤리 헌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회의 내용보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왜 한국이 이렇게 모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지, 왜 필리핀은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하는 쓸데없는 비교가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품고 참석한 회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건강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놀라운 대응이 단순히 제 생명만이 아니라 평생 간직해온 편견까지 바꿔놓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진정한 국가 간 협력과 인간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 전날 필리핀 대표단은 제주의 자연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관광지로 인증받은 제주는 전기차 100% 전환,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자급률 95%를 자랑했습니다. 한라산 전망대에서 태양광 도로와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내려다보며 젊은 대표단원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굳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런 발전이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우리 필리핀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걸 아나? 지금 이런 첨단 기술도 결국 강대국들에게 의존한 결과일 뿐이야. 저도 모르게 젊은 수행원에게 한국을 폄하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1970년대 서울에서 유학했습니다. 당시 가난했던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아시아의 어둠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필리핀을 결코 따라올 수 없을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필리핀은 한참 뒤처져 있어요. 이 현실이 저에게는 오랜 콤플렉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중 관광지 마린 시티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화려한 기술 뒤에 숨은 인간성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녀문화박물관에서 만난 90세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마음이 열렸어요.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일해온 그 강인함과 공동체 정신은 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평생 고된 일을 하셨으니까요. 이 바다는 우리에게 삶이자 죽음이었소.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견뎠지. 할머니의 구성진 제주 사투리를 통역사가 번역해 주었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살짝 녹아내렸습니다. 해녀들의 물질 도구를 살펴보며 그들의 힘든 삶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것이 한국의 저력인가? 이런 강인함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룬 것인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녁에는 세계적인 IT 박물관 디지털 헤리티지를 관람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술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 중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섹션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필리핀이 IMF 구제금융 없이 극복하지 못했던 위기를 한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극복했는지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금을 모으는 국민운동, 벤처 기업 육성, 재벌 구조 조정의 기록들을 보며 왠지 모를 부러움과 경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제주의 스마트 가로등과 제로에너지 빌딩들. 표정 관리를 하려 했지만 내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필리핀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죠. 제주회의 셋째 날 오전, 비극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시아 반도체 동맹에 관한 토론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칩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한국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패권이 아닌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반도체는 인류 공통의 자산이어야 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들으며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선두에 선 국가의 여유로운 발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관자놀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물 한 잔을 마시고 집중하려 했지만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한국 대표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을 찾으려 일어서는 순간 두통이 폭발적으로 심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대는 소리,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회의장이 혼란스러워졌고 누군가 저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주변의 말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ICC 내 의무실에 배치된 의료진 중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준 박사가 빠르게 저를 진찰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공 반응이 느립니다. 발음이 불분명하고 안면 비대칭이 보이네요. 김 박사는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더 진행했어요. 팔을 들어보라고 했지만 왼쪽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K-메디 시스템이라는 태블릿을 통해 제 증상을 빠르게 분석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김 박사가 시스템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제주 통합 응급의료 시스템 활성화. 코드 레드. 뇌출혈 의심 환자 서귀포 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준비. 그 후의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사이렌 소리, 흔들리는 들것, 그리고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건가? 갑자기 어린 시절 친구 호세가 생각났어요. 그도 비슷한 증상으로 갑자기 쓰러졌고 필리핀 마닐라의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25살의 젊은 나이였죠. 저는 이제 꼭 그 친구를 따라갈 것 같았어요. 김태준 박사는 지체 없이 서귀포 의료원 신경외과로 이송을 결정했어요. 단 5분 만에 제주 통합 응급의료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구축한 AI 기반 재난의료 플랫폼으로 환자 이송부터 병원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급차 안에서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극심한 공포였죠. 구급차 안에는 첨단 원격 모니터링 장비가 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구급차 안에서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했어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저는 그의 침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모스 차관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서귀포 의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겨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요. 내가 죽는 건가? 김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한국 의료를 믿으세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나라. 제가 평생 콤플렉스를 느껴온 그 나라가 지금은 제 생명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죠. 서귀포 의료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저를 맞이했어요. 사전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었기에 추가 설명 없이도 즉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브레인 스캐너라는 최첨단 장비로 제 뇌를 스캔했어요. 이 장비는 일반 CT의 10배 해상도로 뇌혈관의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좌측 대뇌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의료진은 빠르게 수술 준비를 시작했고 김 박사가 제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반신마비 또는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겨우 펜을 쥐고 서명하는 동안 어린 시절 친구 호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필리핀에서는 즉각적인 진단도 신속한 수술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안에 있었죠. 이상하게도 공포 속에서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님,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처리해 두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믿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마취제가 주입되면서 서서히 의식이 멀어졌어요.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행이다. 평생 경쟁 대상으로 때로는 질투의 대상으로 봐왔던 나라가 지금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운명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신경외과 팀은 즉시 개두 수술에 돌입했어요. 김태준 박사가 집도하는 이 수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혈관, 내시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독일 샤리테 병원도 도입한 이 기술은 수술 성공률을 30% 높인 한국의 의료 혁신이라고 하죠. 물론 저는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마취 상태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몸에서는 2번의 심정지가 일어났다고 해요. 첫 번째 심정지는 수술 시작 2시간 후에 발생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하던 중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해 심장이 멈춘 것이죠.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3분 만에 심장 박동을 회복시켰어요. 두 번째 심정지는 더 위험했습니다. 수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심장이 멈췄어요. 이때 김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K-메디 혈압 안정화 프로토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법은 아시아인의 평균 혈압과 뇌 구조를 고려한 한국의 독자적인 의료 연구 성과로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의 표준 지침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요. 제가 개발한 메디 프로토콜이 오늘 당신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김 박사가 수술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간호사가 나중에 전해주었어요. 당시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확신과 전문성이 제 생명을 구한 것은 분명합니다. 5분간의 사투 끝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수술 후 김 박사는 제 가족과 필리핀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했기 때문에 후유증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말에 제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곧바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저는 회복 모니터링 시스템의 관리 하에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세한 변화도 즉시 감지한다고 합니다. 24시간 내내 인공지능이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죠. 수술 후 첫날, 저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제 뇌는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번의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료진은 뇌보호 저체온 요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체온을 33도로 낮춰 뇌의 대사 활동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죠. 김 박사는 수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우며 제 상태를 지켜봤어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그는 숫자와 기계만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미세한 변화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의 그런 헌신이 결국 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밤 저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몸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통증에 반응하는 움직임, 간헐적인 눈꺼풀 떨림. 작은 변화였지만 의료진에게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런 변화를 모두 기록하며 다음 날의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이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모스 차관님의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김 박사는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남기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사 대기실에서 2시간 눈을 붙인 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었기에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술 하루 후 중환자실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기계 소리,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얼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했죠. 제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즉시 김태준 박사를 호출했습니다. 라모스 차관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김태준 박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마스크 너머로도 그의 안도하는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고 성대가 제 명령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겨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군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2번의 심정지를 이겨내셨어요. 당신의 생존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뇌출혈, 응급수술, 그리고 2번의 심정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세요. 모든 검사 결과는 양호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조치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박사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는 제 상태, 수술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그의 태도에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그날 오후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에서 김 박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 유학 시절 가난했던 한국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던 기억,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으로 역전된 두 나라를 비교하며 느꼈던 묘한 경쟁심과 질투까지 평생 숨겨온 콤플렉스를 고백했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군요. 솔직한 제 고백에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실은 저도 70년대에 마닐라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로 필리핀에 가셨거든요. 당시 필리핀은 한국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죠.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 필리핀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매년 필리핀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한 인연의 고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던 그 시절 한국의 어린 소년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 바로 저의 조국 필리핀이었다니 운명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세상은 정말 좁군요. 제가 한국을 무시하던 그 시절 한국 소년이 필리핀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다니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국가 간 발전은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과 영감의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에게 받은 영감으로 의사가 됐고 그 지식으로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평생 쌓아온 경쟁 의식과 콤플렉스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국가 간 발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한국의 성공이 필리핀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왜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제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어요. 뇌CT 결과도 양호했고 운동 기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놀랍군요.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회복이 더 느린 편인데 차관님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 대답에 김 박사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고 싶어요. 김 박사님 같은 분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의료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와 환자를 넘어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회복 중인 저를 병실에서 한국 언론이 찾아왔어요. 제주회에 참석 중 쓰러진 외국 고위 인사의 소식이 퍼진 것이었죠.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하려 했지만 이것이 제 경험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만 좇는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기술 경쟁만 하는 나라로만 봤죠. 그러나 제주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이면서도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박사와 의료진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인간으로서 저를 대했습니다. 기자들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제 소감을 그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첨단 장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인간미가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준 박사는 최첨단 장비보다 자신의 임상 경험과 직관을 더 신뢰했고 그것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리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저의 잘못된 인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한국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터뷰 후 병실에서 제주회의 폐막식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리핀 대리 대표의 모습이 어쩐지 공허해 보였어요. 과거 제가 주장하던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 발전 논리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했던 거죠. 그날 오후 제 아내와 두 아들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먼 길을 온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큰아들은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의대생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나중에 김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미를 갖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김 박사도 저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는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태도로 제 상태와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김 박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제 남편을 살려주셨군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박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라모스 차관님의 강한 생존 의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박사와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닌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도 김 박사를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회복 중에도 제주회의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한국이 주도한 제주 AI 윤리 헌장이 모든 참가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소식, 아시아 반도체 동맹이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 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는 위협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리더십이 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제 상태가 호전되자 한국 정부와 제주 의료진에게 공식 외교 감사문을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 감사문은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였죠. 제 회복 소식은 필리핀 현지 방송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보도되었어요. 특히 제가 자신의 과거 한국 유학 시절 이야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한 인터뷰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50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5일 전 제주에 도착했을 때도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문화적 성과만 봤지 그 이면에 한국인의 정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의 발전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생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필리핀 간 의료 협력이 긴밀해졌어요. 김태준 박사가 개발한 K-메디 아시아인 특화 뇌출혈 응급 대응 프로토콜은 필리핀 의료계에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의사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도 제안했어요. 병실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 동안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은퇴 후 제 삶을 의미 있게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과 상의한 후 저는 김 박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이 프로젝트의 특별 자문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데 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어요. 김 박사는 기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차관님의 경험과 영향력이 이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이 더 진행되면서 저는 병원 내에서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갔어요. 다른 환자들과 대화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이었어요. 의료진은 항상 환자의 상태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최신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를 균형 있게 제공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도 저를 방문했어요.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필리핀 간 의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라모스 차관님의 경험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장관님,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는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복 과정 중에 필리핀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은 제 빠른 귀국을 바라면서도 충분한 회복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한 제가 제안한 한 필리핀 간 의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두 나라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주회의 마지막 날,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폐막식에 참석했어요. 제 등장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 윤리, 기후변화 대응, 반도체 협력 모두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회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회의장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첨단 의료 장비만이 아니라 30년 경력의 의사 김태준 박사의 판단력과 인간미였습니다. 한국이 이룬 눈부신 기술 발전의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인간 중심의 발전 모델이 것이 오늘날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이유입니다. 이 회의에서 제가 배운 건 협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제 말의 좌중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김태준 박사도 회의장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을 경제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인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은퇴 후 한국과 필리핀의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생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고 한국은 제가 위기일 때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간 우정이 아닐까요? 연설을 마치자 모든 참석자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대통령도 있었죠. 라모스 차관님, 이번 일이 우리 두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국가 간 관계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회의장을 나서는 저와 김 박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한국과 필리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우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어 필리핀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제주공항에서 김 박사와 의료진들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김 박사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어요. 이것은 제가 필리핀에서 어린 시절 받았던 스테토스코프입니다. 당시 필리핀 의사가 주신 것인데 제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건강한 미래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김 박사님. 다음에는 마닐라에서 당신을 환영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제주의 풍경을 둘러보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섬,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곳. 이곳에서 저는 생명을 건졌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인간 중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때로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구나. 마닐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테토스코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기구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질투가 아닌 존경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인연이 더욱 깊어지길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제주회의에서 얻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극적인 위기가 어떻게 평생의 편견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빛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누엘 라모스 차관이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후 그의 경험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한 필리핀 간 의료 협력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고 김태준 박사는 매년 마닐라를 방문해 의료봉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놀랍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5분 만에 가동되는 응급 의료 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뇌수술 기술,
환자를 인간으로 먼저 대하는 의료진의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완벽한 의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보여준 30년 경력의 판단력과 환자를 위하는 헌신, 국적을 넘어선 인간애가 더해졌기에 진정한 생명 구원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첨단 기술 뒤에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한국의 발전 모델은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차례입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